자, 안녕하세요. 21년 1월 우리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의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1번부터입니다. 81번, 다음 중 원가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 있다. 교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기, 바람,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가치 있어야 됩니다. 2번, 발생한 재료 원가 중 기업의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자산으로,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계산이 됩니다. 수익 획득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판매가 되었죠. 매출원가 비용. 제품이 수익 획득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고자산. 3번, 기업의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원가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구입해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기계장치. 우리가 구입했다고 해서 바로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용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해야만 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원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을 우리가 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번 맞는 편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82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범위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인 만큼 증감하는 원가. 계단원가죠. 계단원가. 특정 조업도까지는 일정하지만 이 조업도를 벗어나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가. 계단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계단원가. 우리 감독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장의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의 급여, 계단원가, 준고정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83번, 자, 기말 제공품 원가입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 자, 우리 T 계정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매출원가의 10%익을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우리 매출액은 매출원가 곱하기 1 플러스 10%죠. 10%익을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의 이 가산율이 10% 해서 매출액이 나옵니다. T계정 통해서 자료가 나오면 하나씩 투입하시면 됩니다. 기초 원재료 재고액 만원. 기말 원재료 3만원. 단기 원재료 매입액 10만원. 그러면 단기 원재료 사용액이 나오겠죠. 두 개 합계액에서 빼면 됩니다. 단기 원재료 사용액 8만원 되겠죠.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6만원. 제조간접원가 10만원. 단기 총 제조원가 10만원이고요. 기초 제용품 원가 3만원. 자, 그다음 기초 제품 원가 6만원. 기초 제품 원가 6만원. 기말 제품 원가 4만원. 단기 매출액 22만원. 매출액이 22만원.
자, 그럼 단기 매출원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X는 22만원 나누기 1.1이겠죠. 매출원가는 20만원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원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 완성된 제품 원가. 합계액에서 6만원 빼면 되고요. 18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완성된 제품 원가 18만원.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할 수가 있죠. 합계액에서 18만원 빼면 Y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Y는 9만원 나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84번. 두 개의 제조 부분과 두 개의 보조 부분. 3일의 부문 간 용역 수수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보조 부분 AB, 제조 부분 CD.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제조 부분 C에 배분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는 얼마인가? 우선 보조 부분 원가는 A 부분부터 우선 배분됩니다. 자, 보조 부분 우리 공식, 자, 풀이 방법 있죠? A AB가 보조고요. CD가 제조입니다. 자, 단계 배분법. 보조분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자, A는 40, 20, 40이고요. B는 20, 60, 20입니다. 우선 단계 배분법이니까, 자, A가 20만원. A가 20만원입니다. 단계 배분가 A는 B, C, D에 배분이 됩니다. 4대 2대 4겠죠. 자, 20만원 곱하기 40%. 100분의 40. 8만원이고요. (4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B 부분은 단계 배분법이니까 B 부분은 자기 거 더하기 자기 게 30만원이죠. 자, 자기가 더하기 받은 거 토탈 38만원 되고요. 자기 거 더하기 받은 거. 근데 보조 부분 B는 이제 A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단계 배분법이니까 60%, 20%. 자, 38만원, 60%, 20%. 80분의 60이죠. (28만 5천원입니다) 38만원 나누기 60 곱하기 20 9만 5천원이고요. 계산 여러분들 제가 공식은 별도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요 하나만 써볼게요. 60 더하기 20. 요 1번 금액은 60 더하기 20분의 60이죠. 80분의 60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보겠습니다. 보조분 C에 배분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 C에 배분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 C에 배분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죠.
3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85번. 3일은 제조 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 시간에 비례하여 실제 배부한다. 1월 발생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작업 지시서 3과 관련된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1월 중에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총액 240만원. 1월 줄 발생한 총 실제 직접 노무 시간 200시간. 작업 지시서 3에 투입된 직접 노무 시간 180시간. 작업 지시서 3에 직접 재료원가 134만원. 작업 지시서 3에 직접 노무원가 76만원입니다. 85만원 총 제조원가니까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간접원가 총액이죠. 총액. 직접 재료원가 134만원이고요. 직접 노무원가 76만원입니다. 제조간접원가 자, 직접 노무 시간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제조간접원가 총액 240만원. 배부 기준이 우리 직접 노무 시간 총 200시간이고요. 그리고 시간당 배부율이 나오겠죠. 시간당 배부율은 12,000원입니다. 자, 근데 우리 작업지 3에 투입된 직접 노무 시간은 180시간입니다. 180시간. 그래서 180시간 곱하기 시간당 배부율 12,000원. 216만원입니다. 자, 전체 총 제조원가. $426만원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86번입니다. 3일의 박원가 회계팀장은 회사의 업무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영업활동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려고 한다. 3일이 개별원가를 채택하고 있을 때 기업관위원회에 들어갈 내용은 자, 우리 정규 교재에 이제 그림으로 나오죠. 그림만 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생산부서 재료 출고 요청, 그러면 재고 출고 청구서가 필요할 겁니다. 창고부서에서 재료 출고하고 청구서 확인해서 우리 회계부서에 송부하면 회계부서는 기장, 회계 처리를 진행합니다. 자, 니은은 재료 원가표죠. 재료 원가표. 지금 직접 재료 관련된 거니까 작업시간비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억은 재료 출고 청구서, 니은은 재료 원가표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87번.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기초제용품이 없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품 제조원가가 평균법에 의한 제조원가보다 적게 나타난다.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구분하는 기준은 기초제용품 원가를 어떻게 가정하느냐, 기초제용품 원가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선입선출, 평균법 나오는데, 꼭 1번처럼 기초제용품이 없으면 선입선출이든 평균법이든 둘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종합원가는 종합적으로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가공된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기장 절차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3번. 원가 관리나 통제도 우리 공정별로, 개별 작업별, 제품별로 수행되는 게 아니라 공정별로 진행합니다. 4번.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기 때문에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88번.
평균법을 사용할 가구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1900개일 경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얼마인가? 자, 가구원가는 공장 전체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 88번 문제도 우리 그림 하나 그리면 되겠죠? 자, 1단계 우리 기초, 단계 착수, 단계 완성, 자, 기말입니다. 우선 1단계 물량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은 200개고요. 200개. 단계 착수량이 1800개입니다. 단기 완성품이 1600개고요. 기말 제공품이 400개입니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자, X프로고요. 우선 가공비, 자, 가공비만 해보겠습니다. 가구원가의 총 완성품 환산이 1900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균법이니까 전부 다 기초제공품 원가도 전부 다 단계 착수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진행합니다. 단계 출발, 단계 완성 1600이고요. 단계 출발, 단계 X프로 400개 곱하기 X프로입니다. 식 하나, 미지수 하나니까 우리 X 구할 수가 있겠죠. 자, X가 우리 75% 하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1600개 더하기 400개 곱하기 X프로 1900개. 자, X는 75%가 계산이 됩니다. 400개 곱하기 75% 하면 30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89번 선입선출법이고요.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우리 완성된 제품을 기초 제공품 원가가 먼저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 나머지 단계 착수했던 제공품이 완성된 거로 가정을 합니다.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고요. 자, 기말 제공품 원가 가장 정석적인 문제입니다. 쭉 다 풀이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자, 재료 원가. 재료원가, 자, 가구원가. 우선 물량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제공품 400개. 자, 선입선출이니까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필요합니다. 50%. 단계 착수 800개고요. 총 1200개. 자, 이 중에 400개가 먼저 완성이 되었고요. 단계 완성도가 1000개인데 그럼 600개가 단기 착수 단기 완성된 거죠. 기말 제공품이 200개고요. 자, 기말 제공품이 80%입니다. 자, 재료원가. 자, 우선 기초제공품 원가는 20만원. 근데 우리 선입선출이니까 기초제공품 원가는 전부 다 단기에 완성되어 기초제공품 원가는 전부 다 단기 완성품 원가로 바로 배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죠. 기초제공품 원가는 총 70만원. 70만원은 전부 다
완성품 원가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70만원은 전부 다 이쪽으로 바로 보내버리죠. 자, 단기 투입 원가, 단기 발생 원가, 재료 200, 가구 원가 300. 자, 우선 완성품 환산량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요. 우리 가구 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니까 여기에는 들어간 게 하나도 없죠. 단기 착수, 단기 완성 600, 단기 착수, 단기 80%.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하기 때문에 재료 600, 200이 될 겁니다. 자, 가구 원가, 전기 50%니까 단기에 50%죠. 전기 50% 가져왔으니까 단기에 투입된 건 50%니까 400개 곱하기 50%하면 200이 나올 겁니다. 단기 착수, 단기 완성 600개. 단기 착수, 단기 80%. 자, 160이 됩니다. (960이) 되고요. 자, 환산량 단위당 원가. 완성품 환산 단위당 원가 200 나누기 800 2500이고요. (3125가) 됩니다. 자, 기말 제공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 기말 제공품은 자, 200개 곱하기 2500이 되고요. 160개 3125가 됩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말 제공품 원가는 100만원 산정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완성품 환산량도 전부 단기 투입 원가와 관련된 것만, 단기 투입 원가와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만 고려합니다. 단기 투입 원가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 여기 제로 나오죠. 재료비는 공정 초기 이미 전기에 전량 투입되었고요. 단기 투입 원가와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 단기 투입 원가와 관련된 완성 환산량, 따라서 전기 50, 단기 50, 200이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90번. 종업원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한 비교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평균법의 경우 완성품 원가는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 중 완성분으로 구분되지만 선입선출법의 경우 단기 완성량의 완성품 환산 단위당 원가를 구한다.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앞뒤가 바뀐 겁니다. 우리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원가를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로 구분하죠. 근데 평균법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입선출법만 완성품 원가를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 중 완성분을 구분한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 원가가 바로 완성품화된 거로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풀이를 원가 배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평균법의 경우 원가 배분 대상은 기초제공품 원가, 단기 투입 원가 합계. 자, 평균법은 이거 전체를 기초제공품 원가, 재료, 가공, 단기 투입 원가, 재료, 가공 두 개 합계해서 이것도 전체
기초제용품 원가의 완성품 환산을 전부 다 고려한 총평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균법의 경우 원가 배분 대상은 기초제용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의 합계이지만 선입선출법의 경우 기초제용품 원가는 완성품 원가의 일부가 되며 단기 투입 원가는 완성품과 기말제용품에 배분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평균법의 경우 완성품 환산 단위도 원가에는 정기 원가가 포함되지만 선입선출법은 단기 투입 원가라면 고려된다. 우리 선입선출법에서 배부 대상은 단기 투입 원가고요. 그 배부 기준이 되는 완성품 환산량도 단기 투입 원가와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만 고려하면 됩니다. 4번 평균법의 경우 완성품 환산량 산출 시 기초제용품은 단기에 착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평균법은 전부 다 단기에 착수한 거로, 단기에 출발한 거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기초제용품의 가공 완성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기초제용품과 단기 투입량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제용품의 완성도를 고려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고려하지만 평균법은 기초제용품의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단계에 투입된 거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단계에 투입된 거로 가정하기 때문에 기초제용품의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91번 표준원가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표준원가 시스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아니죠. 적절하죠. 예외에 의한 관리, 차이 나는 부분, 작은 거는 무시하고요.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을 왜 차이가 났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너스, 승진 할 건지 아니면 푸시, 압박을 가할 건지 차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유발시킵니다. 2번 관리 목적상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특별히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을 보다 중점적으로 아니죠. 표준원가와 차이 나는 부분, 실제 원가와 표준원가와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3번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도 원가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왜 차이 나는지 분석, 특히 직접 재료비, 가격 차이, 왜 비싸게 구입했는지 그 차이 분석을 함으로써 원가 감소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표준원가와 실제 발생 원가 차이 분석 시 중요한 불리한 차이뿐만 아니라 유리한 차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둘 다 고려해야 됩니다. 정답 4번이 됩니다. 92번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표준원가 제도를 채택할 경우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죠. 우리 표준원가는 전부 다 계량적인 정보, 재무적인 정보 가지고 차이 분석, 숫자 가지고 차이 분석을 진행합니다. 자,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원가 요소의 표준은 우리 수량, 가격 전부 다 설정합니다. 3번 표준원가 할 때 표준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표준을 적용합니다. 4번 표준원가 계산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조원가를 계산한 경우에 적용한다. 맞는 표현이죠. 사전에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종업원이 열심히 하면 도달 가능한 수준인 표준을 설정하여 차이 분석, 예산, 원가 계산을 합니다. 93번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 계산 녀석. 자, 우리 가격 차이는 AQAP와 AQSP니까 실제 가격 임률이면 실제 임률과 표준 임률 차이. 근데 실제 AQ 기준으로,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AP 실제 임률과
SP 표준임률 차이 분석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4번 직접 재료 단위당 표준 가격은 얼마일까? 자, 같이 해볼게요. 우선 재고 정보가 있네요. 자, 기초 재고 16만원, 기말 재고 원재료 14만 5천원, 투입액 실제 원가 40만원. 자, 사용 시점에 우리 가격 차이 분석할 때는 실제 사용액 기준이지만 구입량 기준으로, 구입 시점에 가격 차이를 분석할 때는 구입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 X 구입 금액을 구할 수 있겠죠. 전체 합계액에서 뺍니다. 자, 구입액은 38만 5천원, 실제 구입액은 38만 5천원. 실제 구입액 38만 5천원. 자, 단위당 실제 구입 가격 200이고요. 실제 구입 가격 200입니다. 실제 구입 가격 AP가 200이 되겠죠. 자, 그럼 AQ, 실제 구입량. 자, 1925가 되겠습니다. 38만 5천원이고요. 그래서 실제 구입량 1925 곱하기 SP. 자, 근데 이 두 개 차이가 가격 차이죠. 구입량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불리한 차이니까 플러스 61600 나옵니다. 자, 두 식에서 빼면 61600이니까 38만 5천원 더하기 61600. 38만 5천 빼기 6만 1,600원. 32만 3,400원이고요. 자, 그럼 SP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68원이 나오죠. SP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응용된 문제인데요. 구입량 기준으로 구입 시점의 구입량 기준으로 가격 차이. 그러니까 실제 사용 시점에 이 숫자 가지고 실제 원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구입량 기준으로, 구입 시점의 구입량 기준으로 38만 5천원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분석합니다. 우리 이론에서는 이걸 AQ-라고 표현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95번 표준원가 계산에서 원가 차이 처리 방법인 매출원가 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자, 2번부터 볼게요. 유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의 차감. 그래야만 이익이 늘어나니까. 불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의 가성. 3번. 매출원가 조정법은 모든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하여 차이를 조정합니다. 4번. 매출원가 조정법에서는 제공품과 제품 계정 모두 표준원가로 기록이 됩니다. 전부 다 매출원가에서만 차이를 조정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정은 표준원가로. 표준. 매출원가만 이제 매출원가에서만 차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제공품, 제품 전부 다 표준원가로 기록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게 되면 비례배분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례배분법은 차이를 각각 제품, 제공품, 매출원가 정 항목별로 따로따로 차이 조정을 하는 건데 매출원가 조정법은 모든 차이를 매출원가에 조정하니까 일종의 이익에서 직접 조정하는 거죠. 따라서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면 비례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나타난다. 아니죠.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비례배분법은 각각 항목별로 이렇게 실제 차이를 조정하는데 매출원가법은 유리한 차이는 전부 다 매출원가에 차감하고 불리한 차이는 전부 다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한 번에 전부 다
매출원가에 반영하니까 비례비용법을 사용한 것보다 당기순이익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96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